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불완전 이행, 자, 채무자 쪽에서 보는, 마지막, 채무 불이행 방법 중 유형 중 하나인 불완전 안녕하십니까. 이행에 대해서 보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자,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이 뭐냐, 이죠. 자, 이행은 했긴 했는데, 이행이 어떻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이행대로, 원래의 해야 될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 손해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완전 이행을 보시면 채무자가 채무 이행으로 하긴 했어요. 이행은 했으나 어떻다?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젖힌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래서 이 확대 손해 또는 이 부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확대 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자, 이행 이익을 넘어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준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으로서 행위를 했으나 그것이 채무 내용에 젖힌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다. 즉 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으면서 채권자에게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 채권자는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에 의한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따라서 이거는 제3의 유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행이 불완전해서 그것이 이제 제3의 다른 적극적인 채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자, 이행 지체는 뭐죠? 이행 지체는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쵸? 이행을 아직 못하고 지체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행 불능은 어떻습니까?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은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역시 이행을 못한 거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행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행 지체라든가 이행 불능은 아예 이행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자, 불완전 이행은 뭐냐면 이행은 했습니다. 이행은 했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완전해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것을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유형으로서 이 적극적 채권 침해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불완전 이행의 의의를 보면서 이제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을 구별하면 역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처음부터 이행이 없는 거죠. 이행이 없는 거, 이행이 지체되고 있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완전 이행은 이행이 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행을 안 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행 지체라든가 이행 불능은 이런 것은 원래 해야 될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행 의무를 안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통상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자, 불완전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는데 기존의 채무 위에, 자, 따라서 기존의 채무를 한 기존의 채무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태. 자, 용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총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간의 정신작용에 기한 행위. 인간의 정신작용에 기한 행위에서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확대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행 이익을 넘어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준 손해, 즉 지체라든가 불능의 손해가 아닌 다른 적극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행법상 근거에 대해서 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이 통설은 이 불완전 이행을 390조의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 뭐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이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행을 한 거, 이것은 이행이 안 된 거죠. 이행이 안 된 건데 이행을 한 건 뭐다? 불완전 이행이죠. 그래서 불완전 이행을 여기다 대비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행을 하지 않은 때인데, 이렇게 액면가로 보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데 불완전 이행을 한 거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은 이 390조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런 말이 붙어 있죠. 따라서 이것이 불완전 이행이기 때문에 뭔가 원래 급부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통설의 입장. 따라서 이 390조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건데 이행 지체가 됐든 이행 불능이 됐든 불완전 이행이 됐든 그것은 다 이 390조에 커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통설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채무 불이행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 채무 불이행한 경우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죠.
기존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그렇죠? 아까 용태 의무는 뭐냐면 정신작용이라고 했죠? 그러한 경우는 뭐냐면 적극적 채권 침해라든가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이것이 불완전한 이행에 속한다 라고 해서 이 390조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요건을 보십시다. 자, 요건도 여러분들 무조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설명을 해봅시다. 자, 불완전 이행. 우리가 용어를 다 알고 있잖아요. 불완전 이행은 뭐냐면, 이행을 하긴 했었다. 그것이, 이행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 불완전했다. 그것이 어떻게 했다? 손해를 입혔다. 근데 그 손해를 입히려면, 이 채무자에게 어떻게 된다? 뭐,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위법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요건이 되겠죠. 한번 만나봅시다. 자, 이행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불완전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 근데 그것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요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건을 이야기할 때 이걸 전부 순서대로 다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답안을 쓸 때도 이 요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쓸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행행위가 있을 것. 그렇죠? 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불완전 이행은. 이행 자체가 없으면 불완전 이행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행으로서 무엇인가 급부가 행해져야 된다는 데서는 당연히 그것이 급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 이행의 특색이다라고 하는데 특색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부의 이행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전부의 이행행위가 존재할 것. 급부 의무의 위반이 아니고 원래의 급부는 이루어지는데 아까 뭐가 있다? 용태 의무 위반이라고 그랬죠. 용태. 그래서 원래의 행해져야 될 급부는 그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작용이 있는 것이 용태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끝났습니다. 요건 하나. 이건 이행행위가 있을 것. 두 번째, 이행이 불완전할 것. 당연하죠. 불완전 이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불완전하냐 이거죠. 그래서 기본 채무만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이 기본 채무 이외에 용태 의무에 위반한 불완전한 이행, 즉 이행행위의 내용, 방법, 시기, 장소 등의 점에서는 채무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다 라고 하는 건데, 이행행위 내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시기, 장소 이러한 것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완전 급부의 유형을 보게 되면, 자, 일부의 불이행인 경우, 불이행한 경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 예컨대, 쌀 100가마니를, 주기로 했을 때 90가마니 주고, 10가마니를 안 줬어요. 그러면, 자, 90가마니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죠. 10가마니에 대해서는 이행 지체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때 일부의 불이행. 근데 이게 만약에 만약에 쌀이 바다에 빠져서 10가마니가 빠져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불완전 이행이라고 할 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경우도 이 일부의 불이행은 불완전 이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행 지체라든가 이행 불능의 법리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불완전 이행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이제 불완전 이행의 보충성이라고 하는 건데 불완전 이행의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서 나오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적용해보고 가능하지 아니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 이행의 보충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채무 불이행 중에 하나인 이행 지체라든가 이행 불능을 통해서 해결해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비로소 이 불완전 이행의 법리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이 보충성의 이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량 부족의 경우 전 수량을 일시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이때 100가마니를 줘야 되는데 90가마니 줘갖고는 원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컨대 쌀 100가마니를 받기로 했는데 90가마니 받았으면 90가마니만큼 뭔가를 할 수 있죠. 창고에 쌓아둬서 뭐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떡을 해 먹을 수도 있고 팔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10가마니만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따라서 이 90가마니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10가마니 못 받았기 때문에 90가마니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마니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90가마니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것은 뭐다? 불완전 이행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이행 지체라든가 이행 불능의 법리로서 해결해야 되지 불완전 이행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불완전 이행의 보증성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행의 방법이 불완전한 경우도 됐고요. 그 다음에 급부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그래서 채무의 내용에 젖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다시 보면 자 이건 채무 불이행이죠. 그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와 이행의 채무 내용이 이행이 채무 내용에 젖지 아니할 때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행 지자든가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러한 경우는 급부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완전 이행은 급부 의무 위반이 아니라 급부는 했습니다. 이건 했는데 기본 채무. 자, 기본 채무는 급부 의무죠. 원래 해야 될 거를 했는데 그러한 기본 채무 이외에 영태 의무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 이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그래서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행지체와 이행지체에 속해 있는 기본적인 급부 의무 플러스 그것은 했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다른 영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것이 바로 불완전 이행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이행이 불완전 이행이 되는데 그것이 어떠냐면 전부의 이행이 있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이때는 주로 확대 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가 문제된다. 특정물의 인도 채무. 자, 이것은 하나씩 보는 건데 자, 특정물은 뭐죠? 하나씩 어떤 특정물, 급부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는 자, 특정 목적물은 이행기대로 현상대로 그냥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완전 이행의 목적은 생기지 않고 하자담보 책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떤 특정물을 이렇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 이때 예컨대 뭐라고 할까요? 예컨대 삼성 TV라고 할까요? TV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 이 상태도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TV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 목적물에 뭐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죠. 하자 담보 책임으로 물면 되는 것이다라죠.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 이행으로 물을 필요는 없다. 하자 담보 책임으로 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채무자의 보관이라든가 운송 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 경우 역시 이런 것은 불완전 이행이 됩니다. 그다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확대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때에는 채무자는 하자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 확대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그러면 자 이거는 급부를 자체를 안 한 거죠. 이거는 급부는 가능하지만 플러스 용태 의무 위반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면 그 급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뭐 논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뭐다? 하자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위반이 됐다. 그러면 플러스에서 뭐가 생긴다? 배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특정물은 처음부터 특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자담보 책임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채무는 이제 어떤 물건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수가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채무의 경우는 내용이 일정한 결과를 실현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채무자의 결과의 실현이 불완전한 경우는 이것은 항상 불완전 이행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 채무의 내용이 즉 급부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서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채무 불이행은 거의가 불완전 이행에 속한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계약상의 채무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은 그것은 뭐냐면 뭔가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술을 실제로 하긴 하죠. 수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를 수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뭔가 좀 정신작용으로 좀 태만했다. 그럼 뭡니까? 영태무가 발수 위반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수술을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제대로 안 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불완전 이행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 이행의 요건 세 번째가 이행기 전후를 불문한다 이거죠. 불완전 이행이 어느 시점을 통했냐라고 하는 건데, 이행기 전후를 불문한데, 이행기의
전이거나 후거나 불문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 한번 봅시다. 불완전 이행의 성립시기 및 종속시기입니다.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 후 계약 내용의 실현, 소멸 단계까지가 문제됩니다. 자, 사회적 접촉 단계에서 이제 계약을 하지 않는 거죠. 계약을 아직 두 당사자가 만나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적인 접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자, 갑하고 을하고 어떤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뭐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뭡니까? 이것은 불법행위고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 과정 중에 있으면 이제 체결하려면 이 거래를 위해서 접촉을 하죠. 그 다음에 협상도 하죠. 이런 단계에서는 타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문제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실현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채권을 침해하거나 부수적주의 의무 위반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이 달성하면 계약이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로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 전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불완전 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자는 뭐냐면 12월 31일까지 포함된 걸로 봅니다. 근데 3월 30일까지 여러분 같으면 3월 30일 날 돈을 지급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근데 이 100만 원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쓰다가 지급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갑은 을에게 1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12월 말에 줘도 되고 지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말에 주든 6월 말에 주든 어떤 연중에 줄 수도 있고 12월 31일 날 100만 원을 줘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12월 30일까지 이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자기가 더 쓰다가 12월 31일 날 주려고 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3월 30일 날 귀찮다. 그냥 이거를 빨리 이 채무 관계를 끝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3월 31일 날 그냥 100만 원에 자기가 어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버리고 을한테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게 불완전한 이행입니까? 아니죠. 불완전 이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이제 이자를 포함된 건데 만약에 이제 달달이 이자 100만 원 돼서 달달이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이 채권자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빌렸고 달달이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달달이. 그러면 제가 3월 30일 날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갚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건 달라지겠죠. 이자를 12월 30일까지 다 준다라면 좋겠지만 12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주지 않고 3월 30일까지만 내가 이자를 줄 테니까 당신 돈을 받으시오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no. 12월 30일 날 줘. 그 대신 이자 지급해.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쵸?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익이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익이 침해된다. 그래서 하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침해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불완전한 급부를 한 경우에 불완전 이행이 성립하나 이행기 도래 시까지 초안하면 지체 책임을 진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6월 30일까지 1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5월 30일 날 90만 원 갚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한 달의 여유가 있지만 90만 원만 갚고 10만 원 안 갚네. 이 사람이 나머지 10만 원을 주려는지 안 주려는지 여러분들 자신이 없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이 10만 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6월 30일 전에 예컨대 6월 29일까지 이 나머지 10만 원을 줘버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기에 불완전한 이행이 있었던 때는 그 이행 자체에 관하여는 지체는 일어나지 않으나 초안을 위하여 이행기를 헛되이 보낸 경우는 결국 이행 지체와 불완전 이행의 결합이 생기게 된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행 지체는 아니죠. 원래냐면 이행 그 자체는 뭐냐면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행 지체는 아닌데 나중에 보충을 해야 된다. 보충을 이 초안이라는 것은 보충이죠.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이 지나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이행 지체도 될 수 있고 불완전 이행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기를 지난 후에 불완전한 이행을 한 때는 이행 지체와 불완전 이행의 경합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거를 채권자가 행사할 것인가는 이제 그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나온 거를 종합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한 이익 포기 가능하죠? 그렇죠? 포기 가능 이행하다고 그랬고, 그런 경우 기한 전에 이행 자체는 불완전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기 전에 불완전한 급부 시 불완전 이행은 성립하지만 이행기까지 추한 시, 즉 나중에 보충을 해서 완전한 급부로 이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지체가 성립되지 않고 완벽하게 변제가 된 거죠. 채무가 이행된 거죠. 자, 이행기에 불완전한 이행이 있는 때에는 이행 자체는 지체가 되지 않으나 이의 경우에, 즉 이런 경우에 추한 기한을 헛되이 보는 경우는 뭐냐면 이행 지체와 불완전 이행이 경합이 된다. 그래서 또 이행기 후에 불완전 이행 시에 이행 지체와 불완전 이행이 경합하게 된다. 그래서 이 표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채무자의 기책사유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위법성,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채무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전문성이 강화된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한 입증책임 경감 이론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 채무자의 기책사유와 위법성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 이제 불완전 이행이 발생하는데, 불완전 이행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합시다. 6월 30일 날 이행이 있었습니다. 자, 이행이 완벽한 경우하고 이행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자,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서 보시면, 자,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뒤에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완전 이행 청구권. 그쵸? 자, 완전 이행할 수 있으면 그걸 청구해서 그거 원래대로 완전한 이행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완전 이행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목적별로 이행 청구권.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다른 물건으로 그 물건 갖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거 말고 다른 대체물로서 주라 이거죠. 그러한 경우로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은 채권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므로 채권이 소멸하지도 않고, 그다음 채권자는 완전 이행 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다음 추한 청구권은 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라? 보충해주라, 메꿔주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추한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신액직상 추한 청구권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조금만 변제하면은 조금만 보충해서 주면은 완전한 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나 그거 안 받을 테니까 새로운 거 달라라고 떼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자, 완전 이행이라든가 추한 청구권 이외에 그로 인해서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상당히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393조의 적용이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완전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뒤에 보충을 해서 완벽하게 해달라고 추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자, 이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행이 불가능하면 원래 급부대로 해달라든지 뭐 추환을 해서 완성을 시켜달라든지 할 수가 없죠. 뭐예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두 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손해배상 청구권, 이 확대 손해배상과 이행 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약 해제권은 채권자는 최고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제권은 신의 측에 의해서 적당한 기간 내에 제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판례를 한번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 의무 위반하고 불완전 이행의 성부에 관한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간이 갈리더라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완전 이행을 채무 불이행 유형으로 인정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독일에서의 논의를 본받아서 채무자의 의무를 급부 의무, 자, 급부 의무는 뭡니까? 주는 의무죠. 급부 의무, 그 다음에 부수 의무,
보호 의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부 의무, 부수 의무, 보호 의무로 나누고 각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불완전 이행은 부수 의무 내지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전부 뭐가 인정이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지만 자, 부수 의무와 보호 의무 위반은 뭐다? 불완전 이행에만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설이고요. 소설은 이제 반대인데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단순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기초한 책임으로서 불법행위, 아까 사회적인 접촉 단계는 뭐다?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로 해결할 것이지 채무 불이행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통설 위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수 의견이나 통설 의견. 그래서 판례는 뭐냐면 종래에는 불완전한 이행에 따른 확대 손해배상을 주로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해결했으나 자 소수의 입장이었죠. 불법행위의 이론으로 해결했지만 최근엔 여관 화재 사건에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 이행으로서 처리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의칙상 부수의무, 보호의무 등의 개념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부수의무라든가 보호의무를 구별하지는 않는데 자 판례는 뭐다? 판례는 불완전 의행을 이 보호의무와 부수의 경우에 부수의무와 보호의무의 경우에 불완전 이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 보호의무 위반과 불완전 이행의 성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뭐한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관입니다. 이 여관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객실이라든가 관련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숙박업자가 하겠죠. 우리 숙박업자가 이제 뭐죠? 여관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투숙객이 들은 거죠. 투숙객이 들어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든지 다친 경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판례를 보시면 공중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중으로부터 와서 어떤 영업을 하는 형태를 공중적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총 시간에 상행위 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공중적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고 그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업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또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는 그 임대차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그 주택을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대인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임차인이 임차 목적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줄 의무는 있지만 막 세심하게 모든 것을 배려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숙박업은 이러한 일시 사용을 위한 법적 성질을 본다면 이러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반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이러한 경우는 이 숙박업자는 이 고객이 안전을 굉장히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례를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보호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은 보호 의무라는 어떤 채무 불이행을 불완전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텔이나 이런 공중적객업자의 경우는 거기에 내방하는 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상의 이 책임을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예컨대 그 맥도날드 같은데 미국 판례 중에 맥도날드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맥도날드 같은데 가면 웹 플로 뭐 이렇게 플로 뭐 웹 플로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돼 있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꽈당해서 뒤통수 쳐 가지고 다쳤다 아니면 죽었거나 이런 경우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또는 이 바나나 껍질을 방치함으로써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밟아가지고 뒤통수 쳐가지고 죽었다 이런 경우에 이 맥도날드 이런 측의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방 고객 공중적객업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오는 자기 영업장소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에게 봉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불완전 이행에 관해서 이 요건과 의의와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